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블랙락이 SEC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는 블랙락도 결국은 SEC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ETF의 시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지표는 건축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건축 승인 건수를 보면은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밑에 주택 착공 건수를 보면은 이전치와 그리고 이 예측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표는요, 주택 착공 건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간 건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5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착공 건수는 꾸준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또 경기의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리고 어제는 또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도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에 힘을 보태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떤 많은 기대감들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중요한 어떤 구간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 아랫꼬리보다 길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매도세들이 이 상승의 추세들을 굉장히 억누르려는 의지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의 어떤 소폭의 등락들은 너무 의식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큰 흐름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이 급 무렵에 갔을 때는 아마도 이제 어떤 힘의 흐름들이 약간은 깨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또 변동성들이 좀 크게 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거의 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더 크게 1.8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가상자산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자산이 이제는 완전히 분리돼서 이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만의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53.57%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한 계단 상승을 해서요, 74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역시 매도벽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5K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시적으로는 가장 두꺼운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하단에 44.5K 정도의 매도벽도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44K를 경계로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수벽은 여전히 좀 있긴 있는데 뭔가 좀 엉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상단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내면서 가격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어떤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량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매입의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SEC와 이 블랙락이 또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기관이 5번의 미팅을 통해서 지금 ETF의 흐름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나머지 자산운용사들과 미팅을 가진 것까지 다 합치면은 무려 24번의 지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의 수로 봤을 때 블랙락과 지금 가장 많은 미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지금 블랙락의 선택이 모든 결정을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금 정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행사들은,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은 현물 정산 방식을 더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선택을 했다는 거는 빨리 이 기본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블랙락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현물 정산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ETF가 빠르게 승인될 수 있는 포석을 깔아놓은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블록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블랙락의 수정안에 보면은 우선은 SEC가 선호하는 현금 환매 모델을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현물 정산에 대한 여지들을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 정산 방식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현금 정산 방식이라는 게 비트코인 ETF가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산 운용사들은 여전히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형님인 지금 블랙락이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ETF는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 이미 확정이 됐다. 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와 함께 지금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 ETF의 분석팀과 같은 의견이죠. 그런데 마이크 노보그라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K33 리서치에서도 아마도 1월 중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혁신적인 상품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 RCC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번에는 탄소 배출권 연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상품은요, 탄소 배출권을 통합해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ESG에 대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강화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런 새로운 포문을 열어주면은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더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컨셉으로 계속해서 현물 ETF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랙락이 선택을 한 그런 이유 자체도 이런 흐름들을 일단은 만들어서 어떤 규모들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인 크립토에서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블랙락이 SEC의 요구대로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24차례 미팅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SEC가 신청 기업들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할 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블랙락의 선택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SEC를 상대로 블랙락이 더 큰 어떤 승리를 가져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좀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물 ETF는 월가가 거의 30년 만에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품에 비견될 수 있는 거는 S&P 500 ETF 정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 말고는 비트코인 ETF의 상대가 될 만한 ETF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반감기로 인해서 반드시 2차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럿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암호화폐가 지금 계속해서 진격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미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지금 자꾸만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암호화폐 어떤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경 유착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끔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노어 테럿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 엘리자베스 워런이 했던 짓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워런이라는 사람은요, 2008년도 이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이 고위직 직원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면서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의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기득권, 금융 어떤 카르텔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좀 정치적인 용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의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들을 타기 시작했죠. 지금 이 구간에 있다가 1월에 딱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지금 변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지금 글래스노드에선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들이 어떤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요 주황색이 실현 가격,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20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요 빨간색이 20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요게 지금 실제 평균 가격이라고 해서 트루민 프라이스라고 하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수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1월에 이 두 가지 200일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는 200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평균 가격, 요 녹색 선은 계속해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여기서 지금 뚫어낸 겁니다. 이번 10월 달에 랠리를 시원하게 펼치면서 드디어 이 실제 평균 가격까지 뚫어내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장 초입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뚫어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지금 뚫고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어떤 분석에서 시장의 중간 지점들을 뚫고 가는 게 중요한데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이 중간 지점들이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은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최근 랠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타임이라고 하는 또 지표들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 지표도 지금 이제 돌파하고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온체인 지표상의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들을 뚫어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움직임들이 장기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과 이제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이 시장의 큰 어떤 변화들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 물량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단기 보유자 물량들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큰 공급 긴축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량들이 풀리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다가 이제 최근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롱텀 홀더의 물량은 조금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숏텀 홀더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롱텀 홀더의 물량은 줄어들게 되고 숏텀 홀더들의 물량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크로스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전환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요런 구간들에서 이제는 다시 롱텀 홀더들의 구간으로 변경이 되는 구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눠 보면은 약세장에서 회복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얼리불,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세 상승장 초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대세 상승장,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 윈터 구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구간이나 지금 현재 등락대를 봤을 때는 현재 이 베어마켓을 지금 회복하는 구간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 지점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전환하느냐? 바로 이제 초기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대세 상승장에 지금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이끌어주고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어떤 흐름들, 이게 확장이 되는 움직임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비트코인, 그리고 파란색이 이더리움, 요 녹색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지금 초입 정도의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대세 상승장에 대한 초기 시그널들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호재들이 지금 그냥 호재도 아니고 초대형 호재가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이클들이 어떤 조금씩의 변화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럼에도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큰 흐름 자체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어떤 점유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마켓캡,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총 공급량이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려 1200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이 파란색이 전부 이 테더 USDT입니다. 그래서 지금 USDT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USDC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USDC의 점유율들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시레이트도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에 대한 경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가격전만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참 일일봉으로 봤을 때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마감이 됐을 때 뭔가 또 위든 아래로든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삼각 상승 페넌트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인 분석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 자체가 255억 달러로 지금 12%나 증가한 데다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뭐 더 일정 부분 더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끝 무렵에서는 지금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상승을 했을 때 늘 강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은 44.7에서 8K를 지금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K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목표 가격은 이제 53K까지 지금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에 놓여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지금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등락은 좀 상당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시장은요, 늘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를 배신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과 굉장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환희에 차 있을 때, 굉장히 포모에 어떤 차 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에는요,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들, 굉장히 막 소셜 볼륨상에서 막 큰일 났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가격은 어김없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은 환희에 차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막 이제 시장 큰일 난 것 같아 이런 구간, 이제 이 시장이 끝났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면 그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윈터는 드디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죠. 이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2024년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아마도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 피벗, 상업 부동산 부실 우려 등으로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도 전통 자산군의 가격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져서 전례 없는 시장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규제 프레임워크도 속속 마련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그래서 2023년에 굉장히 비트코인의 장이 좋았지만 2024년은 올해보다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수많은 등락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상승 흐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